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법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 그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가 쌓여 미움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한 시어머니와 30년 동안 그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온 며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엄마,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놓았다. 결혼 5년 차 시어머니 박순자와의 동거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순자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상을 밀쳤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소금도 제대로 못 넣어?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다. 손가락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눈물을 참았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순자는 72살의 강인한 여인이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말은 더 거칠었다. 내 아들은 원래 의사 될 제목이었어. 내가 꼬셔서 결혼했지. 남편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의사는커녕 대학도 지방 사립대를 나왔다. 하지만 순자의 기억 속 아들은 언제나 완벽했다. 며느리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해? 순자의 목소리는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결혼 전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시집 와서 돈 벌겠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 보여? 수지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또 화를 냈다. 내 목걸이 어디 갔어? 내가 훔쳤지? 황금 목걸이는 순자의 보물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수지는 서랍을 뒤지며 찾았다. 1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다. 내가 이상한 데 놔둬서 못 찾았잖아. 저녁이 되어 민호가 퇴근했다.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 수지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웠다. 엄마 좀 이해해줘. 평생 고생하고 사셨잖아.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그녀는 언제나 투명 인간이었다. 밤이 되어도 순자의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방 청소는 했어? 화장실은? 베란다는? 수지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35의 여자가 아니라 45처럼 보였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순자는 안방에 누워서도 소리쳤다. 수지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조기구이,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내일도 또 뭐가 잘못됐다고 야단을 맞을 것이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12층에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어딘가에는 행복한 가정들이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따뜻하고 남편이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집.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로 혼날까 생각하는 살. 이게 결혼인가? 이게 가족인가? 친구 지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다음 주 동창회 올 거지? 수진은 망설였다. 미안, 집안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시어머니 때문이야? 지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수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민호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며느리도 아내도 수진이라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순자의 분노를 받아주는 샌드백일 뿐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긴 밤이 깊어갔다. 아침 6시 수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늦잠을 잘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수지는 좀비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뭘 또 잘못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밥이 너무 되거나 질어도 혼나고 국이 짜거나 싱거워도 혼나고 반찬이 많거나 적어도 혼났다. 정답이 없는 시험을 매일 보는 기분이었다. 수지는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확인했다. 오늘은 딱 적당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7시 정각, 순자가 안방에서 나왔다. 밥 다 됐어? 수지는 얼른 상을 거실로 옮겼다. 순자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김치가 이게 뭐야? 색깔 좀 봐. 김치는 어제 담근 것이었다. 시장에서 최고급 배추를 사서 정성스럽게 담갔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담근 김치가 최고지. 내가 담그는 건 다 맛이 없어. 아침을 먹는 내내 순자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밥이 좀 지른 것 같은데? 국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생선은 비린내가 나는데? 수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변명하면 더 큰 화를 냈다. 당신 어머니가 틀렸다고 말대꾸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참는 것이 상책이었다. 민호는 밥을 허겁지겁 먹고 회사로 갔다. 다녀올게요, 엄마. 순자는 아들에게는 다정했다. 그래, 아들. 회사 가서 힘들지 마. 민호가 나가자 순자는 다시 차갑게 변했다. 설거지 빨리 해. 그리고 빨래도 하고 장도 봐야지. 오전 10시 수지는 시장에 갔다. 순자가 적어준 장바구니 목록을 들고 생선은 은갈치로 사와. 삼치는 별로야. 그리고 배추는 속이 노란 걸로. 수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재료를 찾았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무엇을 사가도 불만이었다. 이게 신선해? 나 같으면 안 샀을 텐데. 시장에서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다. 선생님, 지금은 중학생이 된 수연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수연아, 어머나. 많이 컸네. 수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언제 학교로 돌아오세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이제 가르치지 않아. 수연이의 얼굴이 슬퍼졌다. 왜요? 선생님이 제일 좋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시장 갔다 오린가? 겨우 1시간 반이 지났을 뿐이었다. 길이 막혀서요. 변명은 빨리 밥이나 해.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손이 시장 비닐봉지를 쥐느라 빨갛게 부어올랐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수지는 과거를 떠올렸다. 교단에 섰던 날들, 아이들의 밝은 얼굴,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달려오던 아이들. 그때는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하녀일 뿐이었다. 이름도 없는 그림자. 오후에 순자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차 좀 내와. 수지는 고급 찻잔에 녹차를 우려냈다. 떡과 과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순자의 친구들이 거실에 앉자 그녀들의 수다가 시작됐다. 순자 씨 며느리 참 얌전하네요. 얌전해야죠.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리는데.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얌전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차 더 드릴까요? 였다. 손님들이 가고 나자 순자는 불평했다. 왜 과일을 저렇게 큼직하게 썰어? 먹기 불편하잖아. 수지는 사과 하나 깎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저녁 무렵 수지는 욕실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피부는 생기를 잃었다. 나는 누구지? 그녀는 거울에 대고 물었다. 거울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랑 따로 살면 안 될까?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너무 힘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혼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엄마는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수진이 물었다. 나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광고가 흘러나왔다.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3월의 어느 오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순자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순자는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뭘 찾으려고 했더라 하고 중얼거렸다. 수지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에 가야지. 장 봐야 하는데. 하지만 밖은 한밤중이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은 새벽이에요. 시장 문 안 열었어요. 순자는 시계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내가 왜 그랬지. 아침이 되자 순자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새벽에 나가려고 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꿈꾼 거 아니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 일어난 일인데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밥상을 보고 화를 냈다. 이게 뭐야? 점심도 안 줬어? 수지는 어리둥절했다. 점심 드셨잖아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언제? 나 점심 안 먹었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지는 부엌의 설거지를 가리켰다. 여기 점심 그릇 있잖아요. 순자는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음 날 민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하시고. 민호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근데 정도가 심한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엄마는 건강하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순자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다. 민호는 언제 들어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시에 들어온대요. 1시간 뒤, 민호는 언제 들어오냐고? 6시요. 또 1시간 뒤, 민호가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수지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가 부엌에 들어왔다. 너 누구야? 수지는 깜짝 놀랐다. 며느리 수진이에요. 수진? 누구야 그게? 순자의 눈에는 진짜로 낯선 사람을 보는 표정이 있었다. 수진은 당황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 아내 수진. 순자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래, 며느리.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 이제는 민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엄마, 내 얼굴 알아보시죠?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제 이름은요? 민호지. 제가 몇 살이에요? 순자는 망설였다. 30. 아니 20. 저 38이에요, 엄마. 순자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치매의 증상들, 기억력 감퇴, 시간 개념 상실, 사람 못 알아보기, 같은 질문 반복. 모든 증상이 순자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설마, 수지는 두려웠다. 그토록 강했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믿기지 않았다. 민호와 함께 순자를 병원에 모셨다. 신경과 전문의는 여러 검사를 했다.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걱정과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공존했다. 그런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수진과 민호는 긴장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뇌의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네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치매요? 우리 엄마가 현재 중기 단계로 보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진행될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민호는 울었다. 엄마가 치매라니. 수지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묘한 감정이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 이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지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요, 어머니. 지? 우리 집이 어디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순자는 갑자기 밝아졌다. 수진아, 밥 먹었어? 오랜만에 며느리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다정한 말투였다. 화를 내지 않았다. 수지는 놀랐다. 네,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다행이다. 순자는 웃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치매의 증상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인가? 치매 진단 후 일주일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을 확인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수지는 치매 간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책을 빌려 읽었다. 치매 환자 돌보기, 알츠하이머와 함께 살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거운 현실이 다가왔다. 앞으로 순자는 더 악화될 것이다. 가족을 못 알아보고 배변 조절이 안 되고 결국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될 것이다.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당분간 엄마를 돌봐야 해.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출근해야 했다.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더 이상 쉴 수가 없대. 결국 순자를 돌보는 것은 수진의 몫이 됐다. 아이러니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이제 자신이 돌봐야 한다니. 순자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어느 날은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렸다. 수진이 얼른 끄지 않았다면 큰 화재가 날 뻔했다. 어머니, 가스레인지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할 말이었다. 또 어느 날은 순자가 방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어머니, 왜 옷을 벗으세요? 춥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옷을 껴입었지? 한여름이었다. 에어컨을 켜놓은 시원한 방이었다. 지금 여름이에요. 더워서 옷을 입어야 해요. 순자는 자신의 몸을 보며 놀랐다. 여름이야? 나는 겨울인 줄 알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다. 수진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자가 집을 나갔다. 1시간 후 돌아왔을 때 순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수진은 집 안을 뒤졌다. 방, 화장실, 베란다. 없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수진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헤매며 소리쳤다. 어머니. 주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경비실에 달려가 CCTV를 확인했다. 순자는 1시간 전에 아파트를 나갔다. 어디로 갔을까? 수진은 민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없어졌어. 민호는 회사를 뛰쳐나왔다. 둘은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녔다. 슈퍼마켓, 약국, 은행. 순자를 본 사람은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수진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경찰서로 달려갔다. 순자는 경찰관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엄마. 민호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 누구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저예요. 민호. 민호? 우리 민호는 아직 어린데. 너는 누구야? 경찰관이 설명했다. 한 시민이 할머니가 길을 헤매고 계셔서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집 주소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수지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두면 안 된다.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순자의 옷에 이름표와 연락처를 달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또한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달았다. 순자가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집은 점점 병원처럼 변해갔다. 밤이 되자 순자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집에 가야지. 우리 엄마가 기다리셔. 순자의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봤는데. 순자는 시간과 공간을 헤매고 있었다. 수지는 순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잡았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외할머니 만나는 건 내일 하시고요. 그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내일 하세요. 지금은 주무세요. 순자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이제는 아이처럼 보였다. 민호는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수지는 남편 옆에 앉았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엄마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 당신은 회사 다녀야 하고 나 혼자서는 힘들어. 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를 집에서 돌볼 것인가,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정답은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순자의 방을 들여다봤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벗어진 손. 이 사람이 그토록 무서웠던 시어머니 맞나? 지금은 그저 연약한 노인으로 보였다. 수지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길고 힘든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요양원을 알아보던 민호는 결국 포기했다. 비용이 너무 비싸.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 결국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했다. 수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간병인이 됐다. 아침 6시 수지는 순자를 깨웠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세수하셔야죠.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내 집? 네. 매일 아침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순자는 매일 아침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것. 모든 것이 수진의 일이었다. 순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숟가락을 드세요. 수진이 숟가락을 쥐어줬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쳐다봤다. 이게 뭐지? 숟가락이에요. 밥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식사 시간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순자는 자꾸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수지는 인내심을 가지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같은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 낮에는 순자가 계속 배회했다. 거실을 왔다 갔다, 방을 들어갔다 나왔다. 뭘 찾으세요?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지는 따라다니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배변 처리였다. 어느 날 순자가 바지에 실수를 했다. 어머니.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괜찮아요. 씻으면 돼요. 수지는 순자를 욕실로 데려가 씻겼다. 타인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간병을 하는 동안 수지는 순자의 다른 면을 보게 됐다. 수진아, 미안해.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수지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나. 내가 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 순자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말을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는 착한 며느리인데.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 딸이지?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래, 딸 같은데. 순자는 웃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 낳으면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건데. 그날 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딸 같아. 이제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내일이 되면 다시 잊어버릴 것이다. 낮에는 힘들었지만 밤이 더 힘들었다.
순자는 밤마다 깨서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누가 들어왔어? 수지는 얼른 달려가 불을 켰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누구야 넌?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순자가 언제 깰지 몰랐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도 한쪽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깊어졌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다. 민호는 미안해했다. 여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는 회사에 다녀야 했다. 주말에만 집에 있었다. 그나마도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결국 간병의 대부분은 수진의 몫이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수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조금 힘들어. 혼자 다 하지 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수지는 거울을 보고 놀랐다. 거울 속의 자신이 마치 60대처럼 보였다. 불과 35인데 주름이 늘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자는 수진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가 또 깼다. 엄마, 엄마. 수진이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울고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수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샜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순자는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수진을 보고 소리쳤다.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 수진은 당황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언니잖아. 서울 간 줄 알았는데. 순자는 6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자신이 20살 때. 언니,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빨리 가야 해. 순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집에 가야 해. 엄마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현실을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따라가야 하나. 인터넷에서 본 대로 수지는 순자의 세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네,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순자는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 가져가야지. 약도 사고. 수지는 순자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강하고 거칠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속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딸이 있었다. 착한 딸이. 오후가 되자 순자는 또 다른 시간으로 갔다. 민호야, 학교 다녀왔어?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 배고프지?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다. 수지는 따라가서 조용히 지켜봤다. 순자는 떡과 양념을 넣고 요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손놀림이 정확했다. 30년 전의 기억이 손에 남아 있었다. 민호야, 맛있게 먹어. 순자는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다. 수진에게 내밀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넌 민호잖아. 우리 아들. 수진은 그냥 받기로 했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순자는 기쁜 얼굴로 웃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가 또 해줄게.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순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저예요. 아들 민호.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은 아직 어린데. 당신 같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순자는 진심으로 화를 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봤다. 수진이 개입했다. 어머니,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손님이에요. 손님? 네, 저녁 드시고 가실 거예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봤다. 그래요? 그럼 들어오세요. 민호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았다. 참담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또 다른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여보, 오늘 장사가 안 됐어. 어떡하지?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선값이 올라서 다들 안 사가. 우리 민호 학원비는 어떻게 내지? 순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수지는 처음 알았다. 순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여보, 우리 민호는 꼭 대학 보내야 해. 고생시키면 안 돼. 순자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죽은 남편에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민호만은 잘 키워야 해. 민호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수지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순자가 아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평생을 바쳐 키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수진을 보고 울었다. 며느리야, 미안해. 왜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내가 바보 같았어. 순자는 정신이 맑은 순간이었다. 너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질투했나 봐. 질투요? 민호가 너만 좋아하니까. 나는 소외된 것 같았어. 순자는 계속 말했다. 평생 민호만 보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오니까 민호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 그게 무서웠어.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늙고 쓸모없어지고 민호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봐. 미안해.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이지. 수진은 눈물이 났다. 5년 동안 미워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도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순자는 울었다. 고마워. 너는 착한 아이야. 내 딸 같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5년 만에 수지는 느꼈다.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이미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1시간 후 순자는 다시 기억을 잃었다. 너 누구야? 다시 낯선 사람을 보는 눈. 수지는 슬펐다. 겨우 화해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잊어버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수지는 기억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그 따뜻한 포옹을. 순자의 치매는 더 깊어졌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수진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가씨,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집이에요, 어머니. 집? 이게 내 집이에요? 난 시장 근처 단칸방에 사는데. 수지는 순자와 대화하며 그녀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됐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가 겨우 5살이었는데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죠. 순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시장 사람들이 생선 장사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물고기 만지는 것도 무서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생선 떼우고, 비늘 긁고, 손님 받고, 밤 10시까지 일했죠. 순자의 손을 보여줬다. 주름지고 거친 손. 이 손으로 민호 학교 보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학원도 못 보내줬지. 수진이 물었다. 왜요, 어머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민호는 혼자 공부했어. 돈이 없어서. 순자는 후회하고 있었다. 30년 전의 일을. 민호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었는데.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수지는 깨달았다. 순자가 민호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 자신이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보상 심리였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더 완벽을 요구했던 것이다. 자신이 못해준 것을 며느리가 해주길 바랐다. 며칠 후 수지는 순자의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50년 된 낡은 노트. 호기심에 펼쳐봤다. 1975년 3월 10일. 오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민호를 어떻게 키우지? 나는 할 수 있을까? 1975년 4월 20일.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날 무시한다. 여자가 무슨 생선 장사냐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호를 위해서.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순자의 지난 50년이 거기 있었다. 1980년 6월 5일. 민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힘들어도 민호만 잘 크면 된다. 1985년 9월 1일.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사주니 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민호가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다. 우리 아들 최고다. 1992년 3월 2일.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생이다.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내 아들 대학 간다고. 다들 축하해줬다. 순자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다.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존재 이유였다. 그날 저녁 순자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아, 너 나 싫어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나도 알아. 순자는 정신이 맑은 순간이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너무 불안했어. 민호를 빼앗길 것 같아서. 평생 민호만 키웠거든. 민호가 내 전부였어. 근데 내가 오니까 민호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게 무서웠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싶었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바보 같지?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나 봐.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아줬다. 어머니는 언제나 필요한 분이에요. 민호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네, 정말이에요. 순자는 수진의 품에서 울었다. 70년을 살며 품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토해내듯.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다. 순자는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해. 알지? 네, 알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낳은 거야. 민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행복해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순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순자가 20년 전에 쓴 편지였다. 봉투에는 며느리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수진이 전혀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며느리에게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20년 전 시장에서 생선을 훔쳐 달아났던 그 여자아이. 내가 신고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그 아이. 너였구나. 수진의 손이 떨렸다. 편지는 계속됐다. 내가 민호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너를 보고 깜짝 놀랐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내 얼굴을 잊지 않았어. 그때 그 여자아이. 배고파서 생선을 훔쳤던 그 아이.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출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수지는 며칠을 굶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에 갔다. 그리고 생선 한 마리를 훔쳤다. 달아나다가 넘어졌다. 도둑이야. 시장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수지는 무릎에서 피가 났다. 생선 장사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바로 순자였다. 수지는 울며 빌었다.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순자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얼마나 굶었길래 이러니? 순자는 수진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다. 밥을 차려줬다. 천천히 먹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부터는 훔치지 마. 배고프면 나한테 와. 밥 줄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시장에 가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됐다. 20년이 지나 내가 내 며느리가 됐어.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나는 화가 났어. 왜냐고?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너한테 밥을 줬는데 너는 나를 잊었다는 게 서운했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나 봐. 어리석었지. 내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나 기억 안 나?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대신 너를 힘들게 했어. 미안해. 수지는 울었다. 그녀는 순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20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배고팠던 15살 소녀는 35의 어른이 됐고 시장 아주머니의 얼굴은 기억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순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20년을 간직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너무 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할 거야. 그러니 이 편지로 말할게.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너는 좋은 며느리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20년 전 그날부터.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순자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는지, 왜 가끔 이상하게 자신을 쳐다봤는지, 왜 화를 내면서도 절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는지, 순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도왔던 그 소녀를. 수지는 순자의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수지는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20년 전에 시장에서 저한테 밥 주셨죠?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예요? 생선 훔친 여자아이. 저였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죠. 순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다. 너, 그때 그 아이. 네, 저예요.
순자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래, 맞네. 그때 그 아이. 많이 컸구나.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억나는 것 같아. 넌 정말 말랐었어. 얼마나 굶었는지.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다시 만나게 됐구나. 내 며느리가 돼서.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20년 만에 재회. 생선 장사 아주머니와 배고픈 소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수진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 20년 전의 일, 순자가 자신을 도왔던 일, 편지의 내용. 민호는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어머니는 처음부터 날 알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방을 바라봤다.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냥 서운했던 거야.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어. 어머니의 마음을.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 여보. 엄마를 이해해줘서. 그날 밤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순자의 글씨. 떨리는 손글씨로 쓴 진심. 수진아, 사랑한다. 딸처럼. 수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진실을 알고 난 후 수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간병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 그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는 것이. 아침마다 순자를 깨우며 수지는 웃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너는? 딸이에요. 수지는 이제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다. 순자가 원하는 대로 딸이라고 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내 딸.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는 모든 순간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었다. 입 크게 벌리세요. 순자는 아이처럼 입을 벌렸다. 수지는 부드럽게 밥을 떠먹였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오후에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정원. 순자는 꽃을 보고 기뻐했다. 예쁘다. 그쵸? 장미예요. 장미. 좋아해. 순자는 꽃을 만지려 했다. 조심하세요. 가시가 있어요. 수지는 순자의 손을 잡아줬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이 충분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순자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구름이 예쁘네. 네, 정말 예쁘네요. 저기 저 구름 토끼 같지 않아? 수지는 하늘을 봤다. 아, 진짜 토끼 같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너 착한 아이야. 고맙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수진은 눈물이 났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신기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 집으로 돌아와 순자를 침대에 눕혔다. 편하게 주무세요. 수진아, 옆에 있어줄래? 네. 수진은 순자 옆에 앉았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참 많이 닮았다. 나와. 저녁이 되어 민호가 퇴근했다. 순자는 이번에는 아들을 알아봤다. 민호야. 네, 엄마.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괜찮아요. 우리 아들 최고야. 민호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자는 행복해 보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았다. 맛있어요, 엄마? 민호가 물었다. 응, 우리 며느리가 잘 만들었어. 순자는 이번에는 며느리라고 했다. 수지는 웃었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이 중요했다. 수진아, 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정말이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춥고 쓸쓸했을 거야. 근데 내가 와서 따뜻해졌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순자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수진과 민호는 양옆에 앉았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특별할 것 없는 풍경. 하지만 수진에게는 기적 같았다. 이런 평화가 올 줄 몰랐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응, 행복해. 너희 둘이 있어서. 우리도 행복해요. 수진이 말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다. 고마워. 이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수지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20년 전 시장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내 시어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운명이었다. 두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또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여보, 민호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수지는 이제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순자는 울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안아줬다. 이제 수지는 알았다. 순자의 모든 거친 말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혼자 아이를 키운 고생, 늙어가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화로 표현됐던 것을. 하지만 근본은 사랑이었다. 아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어머니 사랑해요. 수지는 순자의 귀에 속삭였다. 순자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수진이 기억할 것이다. 이 사랑을.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순자와 수지는 그 햇살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 이제는 그냥 가족.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몇 달이 흘렀다. 순자의 치매는 더 깊어졌다.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눈을 뜨고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면 충분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수진은 순자의 방에 들어갔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다. 호흡이 약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급히 민호를 불렀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119를 불렀다.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무너졌다. 엄마. 수지는 남편을 붙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더 함께 있고 싶었다. 중환자실에 누운 순자.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다. 수진과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다. 엄마, 힘내세요. 민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화해했던 순간들, 사랑을 나눈 순간들. 오후가 되자 의사가 면회를 허락했다. 마지막 작별을 하세요. 수진과 민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의식이 희미했다. 엄마.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순자는 간신히 말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좋은 아들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민호는 울었다. 평생 강했던 남자가 무너졌다. 수진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순자는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미안해. 무엇이요? 괴롭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은 순자의 다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고마워. 내 딸 같아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20년 전에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이제는 다 기억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다.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서로 사랑하고. 네, 그럴게요. 민호야. 수진이 잘 돌봐. 네, 엄마. 약속할게요. 순자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수진은 순자의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녁 6시 순자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시어머니가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순자의 시장 친구들, 동네 사람들, 민호의 직장 동료들. 좋은 분이셨어요. 강했지만 따뜻한 분이셨죠. 사람들은 순자를 기억했다. 수지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다. 순자의 육골은 민호가 선택한 납골당에 안치됐다. 엄마, 편히 쉬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수진도 함께 절을 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다음 생에도 가족으로 만나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순자가 없는 집.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정리되지 않은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순자의 흔적이 가득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았다. 순자의 베개를 안았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눈물이 또 흘렀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민호가 들어와 아내를 안아줬다. 나도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슬픔을 나눴다. 며칠 후 수지는 순자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신발,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최근에 쓴 것 같았다. 수진은 편지를 열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정신이 맑을 때 이 편지를 썼어.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고마워. 나를 돌봐줘서.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용서해줬어. 그것도 진심으로.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20년 전에 느꼈던 것처럼. 수지는 편지를 꼭 쥐었다.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민호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민호도 함께 편지를 읽고 울었다. 순자의 마지막 사랑이 거기 있었다. 두 사람을 위한 축복이 있었다. 엄마.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수진과 민호는 순자의 기일에 납골 땅을 찾았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꽃을 바치고 절을 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순자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알게 됐어요.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민호도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순자가 남긴 가장 큰 선물.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 납골 땅을 나오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어머니, 저기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지는 미소 지었다. 네, 알겠어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 수지는 놀라서 남편을 봤다. 정말? 응. 엄마도 원하셨을 것 같아. 손주 보고 싶어 하셨거든.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좋아. 그러자. 몇 달 후 수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 납골 땅을 찾아가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엄마가 될 거예요.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수지는 꿈을 꿨다. 순자가 나타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수진아, 어머니. 수지는 달려가 순자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기 낳으면 예뻐해줘. 내가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어머니,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순자는 수진의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수진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해 겨울, 수진은 딸을 낳았다. 건강한 아기였다. 이름 뭐로 할까? 민호가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순아.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좋아. 순아. 이쁜 이름이다. 아기는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순아야, 너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지. 너도 그렇게 자라렴.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민호가 옆에 와서 가족을 안았다. 아내와 딸, 그의 세상 전부.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세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순자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수지는 깨달았다. 인생은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순자와의 화해는 늦지 않았다. 딱 맞는 시간이었다. 몇 년이 흘렀다. 순아는 5살이 됐다. 엄마, 할머니 사진 보여줘. 수지는 앨범을 꺼냈다. 순자의 사진들. 이분이 내 할머니야. 정말 멋진 분이셨어. 어떤 분이셨어? 강했지만 따뜻한 분이셨어. 내가 태어나는 걸 정말 기다리셨단다. 할머니가 나 좋아하셨을까? 당연하지. 엄청 사랑하셨을 거야. 순아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수지는 딸을 안았다. 순자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어머니, 오늘 순아가 어머니 사진을 보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손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저는 순아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순아는 또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을 알게 됐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일찍 알아볼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해요, 어머니.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저게 어머니일까? 수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자요, 어머니. 우리도 잘 살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미움은 사랑으로, 원망은 감사로, 슬픔은 추억으로 변했다. 순자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다. 수진의 마음속에, 민호의 마음속에, 그리고 순아의 미래 속에.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수지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순자가 가르쳐 줬다. 평생 고마울 것이다. 미워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박순자. 그 이름을 수지는 평생 기억할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로.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주세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